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배우는 개발자 배우리365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헬로우 코틀린 6번째 시간으로 제너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은 코드를 재사용하는 다양성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함수로 전달된 값들을 모두 더하여 결과를 반환하는 썸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전달받은 매개 변수 타입에 따라 정수 썸 함수와 실수 썸 함수를 각각 별도로 만들 텐데요. 만들고 나서 두 함수를 비교해 보면 함수 안의 코드는 거의 동일하고 함수의 입력 매개 변수 타입과 결과 리턴 타입만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너릭을 사용하면 하나의 썸 함수로 정수와 실수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제너릭 함수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까요? 먼저 이전 영상에서 다룬 클래스를 간략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클래스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클래스 선언문은 클래스 키워드와 클래스명, 그리고 멤버 함수를 선언하는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와 바디는 옵션이기 때문에 선언부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 컨택 객체를 생성했는데요. 생성된 객체는 흰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장된 객체의 주소값이 변수에 저장됐는데요. 변수는 스택에 저장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자가 두 수를 더하여 화면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했는데요. 우리는 이전에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함수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iSum을 이용을 했는데요. 언더바 iSum이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주죠.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을 x로 주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은 y로 주겠습니다. 리턴 타입은 인티저로 해주고요. 구현은 두 수를 더해서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완료됐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3이 정상 출력됐네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획자가 실수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수를 넣으면은 에러가 발생하네요. 에러를 보니까 파라미터 x는 정수값이 와야 되는데 실수값이 왔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언더바 f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인자로 1.0과 2.0을 인자로 줬습니다. 언더바 fsum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x로 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y로 주겠습니다. 리턴 타입은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구현은 마찬가지로 두 수를 더해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3.0이 정상 출력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 이번엔 큰 수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네요. 보면은 플롯이 와야 될 자리에 더블이 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계속 개발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같이 근무하는 선임에게 도움 요청하였습니다. 선임이 코드를 보고요. 언더바 fsum과 언더바 iSum을 보더니 함수의 바디는 동일하고요. 틀린 부분은 함수의 시그니처, 다시 말해서 인자의 타입과 리턴 타입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너릭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한번 구현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언더바 gsum 함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는데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임이 만든 코드를 먼저 보시죠. 정상 동작하는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3이 정상 동작했고 이번은 똑같은 함수에 실수를 넘겨줘 보겠습니다. 우선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에 더블값을 넘겨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정상 동작하네요.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너릭 함수의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함수 어떻게 틀린지 확인해 보시죠. 우선 함수 선언 키워드 fun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일반 함수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 함수가 제너릭 함수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너릭 타입을 제한을 했는데 넘버의 하이 타입만 허용한다고 했네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똑같고요.
파라미터의 타입이 제너릭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도 제너릭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너릭 함수의 바디 부분이 좀 틀려졌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넘버 타입의 가장 큰 수를 나타내는 더블로 모두 다 확장시켜 줬습니다. x와 y를 확장시켜 주고 그 수를 더해서 제너릭 타입으로 캐스팅해 줬네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숫자 x와 y를 숫자 중에서 가장 큰 타입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가장 큰 타입으로 맞춰줘야지 오퍼레이터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너릭 타입으로 캐스팅해 준 이유는 우리가 선언부에 리턴 타입을 t로 했기 때문에 제너릭 타입으로 캐스팅해 준 것이죠. 제너릭 함수를 구현하는 것은 고급 기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제너릭 함수를 구현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다만 제너릭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너릭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